몹시 화가 나는 일이나 걱정거리가 생기면 어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죠. 무기력해지고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하루 종일 헤어나오지 못할 겁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들도 뒤로 미룬 채 일상이 무너지게 되죠. 기분이 회복되어야 뭐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기분이 회복되어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을 움직여야 기분이 회복된다고 하는데요.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체인지 마이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라라이 필딩의 책 홀로서기 심리학에 나오는 메시지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출판사는 메이븐이며 옮긴이는 이지민님이네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언젠가 길에서 강도의 총을 맞고 하반신이 마비된 남편을 둔 어느 부인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을 불구로 만든 강도는 그때까지 잡히지 않았었고 그녀는 새 아이를 돌보며 남편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버느라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며 힘겹게 생활하고 있었죠. 그녀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총을 들고 그 강도의 집으로 찾아가 가족들까지 모두 죽이고 자기도 죽고 싶다고 하였죠. 그때 저는 상담가로서 조금 위험할지도 모르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아, 너무 힘드셨겠네요. 나중에 강도를 잡게 되면 저랑 꼭 같이 그 집에 갑시다. 제가 뭐든 복수하도록 도와드릴게요. 제 말이 황당했는지 그녀가 피식 웃더군요. 선생님, 말이 그렇다는 거죠.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녀가 극도의 분노에서 빠져나와 분노를 바라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얘기하였지만 분노와 억울함에 빠져서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죠. 활활 타오르는 분노도 인식할 수 있으면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은 감정을 알아채는 능력이 탁월하죠. 분노, 우울, 불안, 짜증이 밀려오는 순간 가슴이 쿵쿵대고 숨이 가빠지고 뒷골이 당기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들은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죠. 아, 가슴에서 뭔가가 일어나고 있어. 일단 이 자리에서 벗어나자. 그들은 어디든 쉴 만한 곳으로 가서 숨쉬기도 해보고 스트레칭도 해보고 경치도 바라봅니다. 정 안 되면 화장실이라도 가서 옷 매무새라도 다듬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음으로써 감정에서 빠져나오려는 겁니다. 감정에 빠져 있을 때 생각은 위험합니다. 감정이 격해진 순간의 생각은 반드시 누군가의 탓으로 이어지게끔 되어 있고 감정의 행동화에 알게 모르게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감정이 잦아들고 나면 그제서야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은 문제의 원인을 눈앞의 사건에서만 찾지 않죠. 기분이 나쁜 이유는 오늘 컨디션이 별로여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워낙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 누군가가 유독 그 부분을 건드렸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그 사람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원인을 다각도로 생각해 본 후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하죠. 만약 상대에게 무언가를 요청해야 한다면 담백하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기대하며 당신이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지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보고 때론 감정도 없다, 냉혈한이다 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른의 감정 표현은 이래야 하는 거죠.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고 해서 감정을 안 느끼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잘 느끼면서도 적절히 드러내고 또는 아예 드러내지 않는 것도 가능하죠. 화가 나도 우울해도 짜증이 나도 그에 어떻게 반응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람은 자유로워집니다. 감정 기복에서 벗어나 홀로 서려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배워야 하는 삶의 기술인 거죠.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들이 부딪히는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들은 삶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달려가지 못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무엇이든 이룰 듯한 기세로 달려들다가도 기분이 한번 고꾸라지면
모든 일에 시큰둥해지고 비관적으로 반응하죠. 이분법적 사고는 극단적인 사고를 하는 인지 오류인 겁니다. 착하지 않으면 못된 것, 성공 아니면 실패 등 모든 경험을 뭐 아니면 도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중간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가 불가능한 거죠. 당연히 매사에 불안하고 불만족스럽고 자기 자신이 못마땅합니다. 그런데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들은 행동함에 있어서도 이분법적인 태도로 임합니다. 기분이 좋을 땐 한없이 긍정적이죠.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에 목표도 높게 잡고 계획도 거창하게 세웁니다. 그러나 현실성이 부족한 만큼 이런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죠. 이럴 때 기분까지 안 좋아지면 하강 곡선에 속도가 붙습니다. 갑자기 의욕이 사라지고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게 되는 거죠. 미래가 암담하고 일이 잘 풀릴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언뜻 익숙한 느낌이 들죠. 예전에도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겁니다. 크게 기대하고 시작했지만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포기했던 일이 여러 개이죠. 그러자 갑자기 바람 빠진 풍선처럼 모든 기대가 호련히 사라집니다. 내가 하는 일이 늘 그렇지 뭐 잘 될 리가 있나?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들은 무기력에 잘 빠집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든 그것을 하려면 당연히 기분이 따라줘야 한다고 느끼죠. 한마디로 의욕이 생겨야 움직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변함없이 매사에 의욕적인 사람을 본 적 있나요? 사람의 기분은 원래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의욕적이지만 저녁이 되면 차분해지고 어떤 사람은 일을 시작할 땐 조심스럽다가도 중간에 탄력이 붙기도 하죠. 이렇게 기분은 컨디션에 따라 시기에 따라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도 기분이 내키면 행동하겠다는 태도는 우연에 인생을 전부 거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기분이 아닌 의지에 따라 행동을 합니다. 하기로 했으면 의욕이 생기든 말든 일단 하는 거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부자리에서 나오기 정말 싫습니다. 그래도 아침 운동을 하기로 했으면 일어나는 겁니다. 정 하기 싫으면 이부자리 위에서 스트레칭이라도 하는 거죠. 이 사소한 차이가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낳습니다.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고 가만히 있으면 머릿속만 복잡해지죠. 아, 지금 이 일을 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하기가 싫지? 그러고 보니 난 꼼지락거리는 나쁜 습관이 있는 것 같아. 대학생 때도 그랬지. 리포트를 제때 낸 적이 몇 번 없었어. 아, 난 정말 타고난 게으름뱅이인가 봐. 오늘도 그런 것 같아.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과거에서 미래를 헤집고 다니며 부정적인 생각을 강화합니다. 결국 무기력은 한층 더 깊어지고 말죠. 목표를 향해 정진할 때는 반드시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분이 행동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기분을 좌우한다는 점을 말이죠. 감정 기복이 심한 편이라면 기분의 저항을 무찌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좌절하지 말고 하기로 한 일을 그냥 해보세요. 만약 계획한 일이 너무 버겁다면 지금 실행할 수 있는 작은 일로 쪼개어 시작해보세요. 아침 운동을 꼭 헬스장에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집 밖으로 산책만 나가도 오늘은 성공인 겁니다. 거창한 계획은 기분 좋았던 내가 살짝 오버해서 세운 거라고 생각하세요. 중요한 것은 아주 작은 계획이라도 실천에 옮기는 태도인 겁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기분이 회복되어야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몸을 움직여야 부정적인 생각이 멈추고 무기력했던 기분도 조금씩 풀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쌓여갈 때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